마이크 펜스 얘기가 들어와서 하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 펜스는 배신자인데, 배신자이고 지금 2024년에 본인이 단독으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보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발표해야 되는가 하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고, 주로 기독교주의자들, 특히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에반젤리즘을 복음주의, 복음주의 연대의 기반을 가지고 더 많은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보수 중도, 특히 이제 보수 중도층들을 규합하기 위한 그러한 행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장관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관료가 지금 드문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공화당 내에서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기는 땅에 떨어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향력 없죠. 배신자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활동력이라든가 활동 반경을 보면은 굉장히 크다. 자주 나타난다, 여기저기에. 여기 보도를 자주 봤습니다. 이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행동에 대해서. 근데 이제 무조건 배신자니까 무조건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기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전쟁터,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간의 가장 중요한 전쟁터가 바로 대학 캠퍼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젊은이들,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 이념 전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브라이트바트 뉴스에서 단독 인터뷰를 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 취소 문화를 없애는 해독제는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가 취소 문화를 이제 사회에다가 끼친 해를 풀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게 된다. 워크 미국, 그러니까 이른바 그 뭐 인종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거나 계급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긴다거나 하는 이러한 그 워크 미국의 해독제, 이런 것도 역시 자유다. 자유를 통해서 이것을 해독해야 된다. 나는 보수주의자들이 전국을 여행하고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메시지와 자유의 의제, 자유의 아젠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전국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뭐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대학 그러면은 뭐 상아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대학 캠퍼스 안에서는 어떠한 배경이라든가 사회적인 환경 다 떠나서 그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솔직하게 발언하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것이 대학의 문화였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그 대화의 문화가 이 대학을 지켜왔었고, 대학을 대학답게 아카데미아라는 이 상아탑을 만들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대학이 토론을 하지 않고 일괄적인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곳이 대학이었는데, 지금의 대학들은 마치 학원에 있는 아이들처럼 배운 대로 이야기하는 이런 앵무새 만드는 집단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그럼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틀린 의견이 되는 것이고, 비난을 받게 되고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천재들이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 나왔던 것이다.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난 80년대, 90년대 계속 있어 왔던 것은 저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학의 기능을 그동안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결국에는 교육의 폐해였는데,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잘못된 교육에 기반하는 것이다. 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40년간 고등교육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마르크스주의 경제든 사회주의 정책이든 좌파 정책의 지배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정말 지배적이었고 많은 캠퍼스에서 중심 지도 철학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학자다운 것인 것처럼 오해를 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지난 한 20, 30년 사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펜스는 나는 기꺼이 우리의 사건을 캠퍼스로 가져가서 진보적인 전통주의에 도전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도전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매우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문제의 진실은 그들이 그들의 의제를 방어하려는 실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젊은 아이들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좌파 정신을 교육을 받아왔는데, 그런데 좌파 정신에 의해서 입각해서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젊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내노라 하는 랭킹에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낸시 펠로시 내부자 거래해가지고 주식으로 돈 엄청 벌었죠. 이게 좌파들이 할 짓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맥신이라는 그 캘리포니아 연방 하원 의원 있죠. 자기 선거 캠프에 있는 돈 자기 딸한테 줍니다. 자기 선거하라고 준 돈인데 그걸 딸한테 줍니다. 물론 이제 지능적으로 주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우편물 다루는 일에 대해서 딸이 그 일을 맡게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돈을 지출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200만 불 넘는 돈을 줬다라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좌파들이 좌파답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좌파가 지향하고 있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논리 이론과 실제 본인들의 행동하고는 너무 떨어져 있는, 그들은 자유롭게 놀기를 좋아하면서, AOC 보십시오. 코르테즈 마스크 써라, 백신 맞아라 맨날 소리치다가 본인들은 자기네들 다른 동네를 다른 주로 여행하지 말라고까지 말해놓고 본인은 플로리다 놀러 가가지고 마스크 벗어던지고 신나게 놀던 이런 거.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마스크 다 벗어 제껴놓고 실내에서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먹고 퍼먹고 놀았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낸시 펠로시가 바이든한테 볼에다가 뽀뽀했습니다. 볼에다 키스, 인사니까 그리고 행사하는 동안에 내내 그 가까이 바로 뒤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밀접 근접자가 아니라고 바이든은 검사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백악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맞지가 않죠. 어른들은 이런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 아이들도 뭐 더 심하면 심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것이 이런 게 옳은 거야라고 좌파 정신을 배우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실천을 하느냐. 성경 얘기에도 나오죠. 어떤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계명에 나오는 이야기 다 이야기해 주죠. 이웃한테 뭐 어떻게 어쩌고 하나님한테 어쩌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하는 이야기가 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이웃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날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청년이 부자여서 고민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부자가 천국 가는 거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이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과 하고 일치가 되면 좋은데, 그게 일치가 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학생들한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보수주의로 도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과 본인이 살고 있는 방식하고의 괴리감을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좌파 방식이 아니라 보수주의에 더 가까운 거였구나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선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펜스가 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쁜데, 이게 펜스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이야기를 트럼프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드산티스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야, 그 말이 진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텐데,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신자가 된 펜스는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포교를 한들 먹히겠습니까? 안 먹혔겠죠. 돌 맞아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다. 하지만 펜스가 한 말이 맞기는 맞는 말이다. 나아가서 펜스는 적극적이고 참여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대학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K-12,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내내 학교에도, 이런 그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도 필요하다. 학교 선택, 왜냐하면 이제 학교 선택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고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들 자녀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입에 대한 대응으로 교육위원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교육의 자유에 대한 의제를 수용하고, 개혁하고 구성원들을 제거하고, 교육위원들은 이제 못된 교육위원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새로운 학부모를 선출하려니까 새로운 학부모회 회장이라든가 새로운 학부모들이 교육위원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뭐 이런 노력들, 이런 전국적인 풀뿌리 학부모 운동이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운동에 힘입어서 지금 주에서 지금 붉은 바람이 불었던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들의 풀뿌리 운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초중고등학교에 정말 차고 넘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분명한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부모들이 이제 학교 선택권이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몰라서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무조건 공립학교에 보내는 게 최선인 줄 알았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다. 알고 봤더니 선택권이 있었는데 굳이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더라도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고, 기독교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었고, 지역에 있는 다른 공립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보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홈스쿨링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홈스쿨링 하겠다라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정당하게 학부모들한테 주어지는 선택권이다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는 주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리 학교를 되찾아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곳을 선택하고 부모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자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자유와 학교의 선택의 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버지니아주에서 작년에 큰 파란을 불러왔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이 깨어나는 것이 보수주의자들에게 상당히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을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과 참여,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필이면 이거를 펜스가 얘기했다라는 게 좀 안타깝긴 하다. 근데 저희가 예의주시 해야 되고요. 펜스도 어차피 지금 대선 도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 도전할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정 배신자니까 개무시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지금 챙겨가고 있다. 저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